회전근개 질환이란 좀 기본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네. 회전근개라는 거는 이제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을 회전근개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이라고 해서 이 네 개의 힘줄이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서 이제 어깨를 들어주고 돌려주고 하는 기능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어깨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건증, 퇴행성 변화에서 힘줄이 약해지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고 반복적인 과사용이나 외력에 의해서 파열이 발생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회전근개에 생기는 모든 질환들이 이제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말 그대로 염증이 생기니까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한 뭐 이게 어깨 좀 눌리게 되면은 야간통이 나타날 수 있고 근데 이게 힘줄 질환이기 때문에 힘줄은 뼈하고 근육을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힘줄이 끊어지게 되면 내지 힘줄에 뭐 문제가 생기면 파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력 약화가 생기게 되고 네. 옛날에는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파워가 떨어져서 이걸 못 들어 올리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파워가 떨어지니까 가동 범위의 제한까지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힘줄에 생긴 문제 때문에 좀 힘이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전근개 질환에도 뉴핌스 치료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그럼 어떻게 치료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핌스 치료 같은 경우는 혈류량을 좀 개선시켜주고 힘줄을 좀 강화시켜줄 수 있다고 그랬고 또 가동 범위도 늘릴 수 있다고 그랬고 지금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특수침을 이용한 조직 재생술이 또 추가가 돼요. 조직 재생술.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초음파를 통해서 손상 부위에 직접적인 침 자극 우리가 저희 그 조직에 침 자극을 하게 되면 이제 안에서 이제 우리가 미세 출혈이 일어나거든요. 예. 네. 미세 출혈은 피를 내게 한다는 얘기고 네. 그 피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몸에 모든 치유인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치유인자들을 자극을 하고 특수 약물을 주입해서 조직이 건강해지게 만드는 그 치료가 조직 재생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수침을 이용한 조직 재생술이 더해집니다. 뉴핌스 치료. 자, 어떤 효과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깨 건강을 되찾은 그 사례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세 남성분 역시 회전근개 질환을 앓고 계셨는데 이분이 뉴핌스 치료 받으시고 아주 좋아지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음파 사진이 조금 보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뭐 우선은 이제 환자분이 이제 어깨에 힘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팔이 잘 힘들고 들어 올라가기 힘들고 야간 통증도 있었고 한 2, 3년 정도 주사 치료도 딴 병원에서 했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근데 네.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기본적인 질환을 좀 갖고 계시긴 했는데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저 빨간 점선 안에를 보시면 원래 힘줄은 초음파를 보면은 하얗게 보이고 약간의 결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 빨간 점선 옆쪽을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힘줄인데 빨간 점선 안에 보면 좀 까맣게 된 부분들이 보이시잖아요. 네. 저 부분들이 퇴행성 변화하고 부분 파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하얗게 만드는 그게 이제 치료 목표라고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 저 사진에서 이제 빨갛게 된 부분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이고 치료 네. 중간을 보시면 중간에 초록색 점선으로 하얗게 선가 있는 거 네. 보이시죠? 저게 특수침이거든요. 아. 저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제 자극을 해서 미세 출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특수 약물을 주입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한 번의 시술로 끝나지는 않아요. 이게 조직 재생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는 한데 한 번의 시술로 끝나지는 않지만 저런 특수침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서 지금 치료 후를 보시면은 지금 어때요? 아주 하얗게 안쪽이 회복된 거 혹시 보이시나요? 깨끗하네요. 예. 네. 그래서 깔끔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 내측 파열이라고 해서 부분 파열이 조금 있으셨던 분이라 근데 부분 파열 같은 경우 관절 내측 파열은 제가 보존적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힘줄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회복됐던 케이스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후가 좋은 치료였고요. 또 어떤 치료에 있어서 좀 환자분들이 가장 조심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고혈압 가지신 분들, 당뇨병 가지신 분들인데 이런 만성 질환이 있어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사례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요, 좀 비교적 젊은 분이시네요. 네. 42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다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운동 너무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다가 뭐 계속 아파서 이제 젊으신 분이니까 또 병원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충격파 치료를 좀 받고 좀 호전이 되셨던 분이에요. 근데 네. 이 충격파 치료라는 것도 치료 원리가 혈류량의 개선이거든요. 그 주위에는 혈류량을 개선시켜서 물론 물리적인 자극도 조금 있지만 혈류량을 개선시키는 치료가 충격파 치료인데 몇 번을 받고 나서 통증이 좋아졌는데 이게 자꾸 재발이 된 거죠. 그래서 초음파 사진을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얗게 이게 결이 보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 네. 동그라미 원안을 보시면 까맣게 변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힘줄이 조금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건증이 생겼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하면서 계속 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낫지 않았던 분이시고 네. 그 치료가 이제 중간에 이제 치료 중이라고 된 사진을 보시면 하얗게 이제 침이 또 보이실 겁니다. 아, 그래서 얇게 보이네요. 네네. 네. 그게 이제 타겟팅해서 지금 그 손상 부위를 정확하게 찌르고 그 부위가 지금 까맣게 부풀어난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특수 약물을 집어넣어서 조직을 조금 치유시키는 약물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한 4주에서 6주 정도 이게 또 추가적인 치료를 통해서 나중에 치료 후를 보시면은 그 까맸던 부분이 지금 다 하얗게 변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역시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깨를 다친 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 아우, 넘어졌네, 아유, 그래서 좀 다쳤나 보다 하고 방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큰 병을 앓게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좋아지신 걸까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넘어지면서 다쳤는데 그냥 좀 이제 원래 조금 더 어깨가 좀 안 좋으셨던 분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넘어지면서 그게 좀 더 심해졌던 것 같고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한 충분히 휴식을 통해서도 그 휴식만으로 좋아지면은 그거는 병이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휴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하면은 그거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꼭 병원을 방문하시길 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넘어지시면서 어깨를 다쳤고 넘어진 이후에 팔이 잘 안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다른 병원 가서 주사 치료를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시다 그래서 이제 뉴핌스를 했던 분이시고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빨간 점 안에 있는 아까도 했지만 하얗게 이렇게 오는 애들이 이제 힘줄인데 그 힘줄이 중간 부위 보면은 까맣게 변해 있고 약간의 점이 보이는 것도 보일 네.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미세 석회도 있으면서 힘줄이 조금 부분적으로 손상된 어떤 분이죠.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저 부위에 이제 우리 특수침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충격파 치료도 추가적으로 했던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치료를 했더니 그 까만 부분이 지금 확 하고 가라앉아서 다 하얗게 변해서 힘줄이 다시 회복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네. 네. 네,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였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좀 또 다른 사례 살펴보실 텐데요. 네. 70대 고령군의 환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사진과 살펴보실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70대 여성이지만 3개월 전부터 통증이 이제 간간하게 있으셨는데 좀 네. 심해졌던 분이세요. 그게 그 무거운 물건 딱 들고 나서 하고 이제 통증이 왔는데 뭐 다른 데서 이제 뭐 우리 72세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냥 치료를 잘 안 하시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동네 가셔가지고 약물도 네. 약물 치료도 하고 물리 치료도 했는데 계속 아프시고 밤에도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이제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하얗게 보여야 될 부분, 그 점선 안에 보면은 까맣게 변한 게 보이실 거예요. 저분도 이제 약간의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건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부분적인 파열이 조금 생기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치료를 한 거죠. 치료를 하면서 특수침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그 까맣던 부분이 다 하얗게. 그러니까 나이가 뭐 젊거나 많거나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파열의 크기나 양상이 중요하지 뭐 내가 나이가 많다 그래서 이게 되겠어 이런 거라기보다는 파열이 크다 그러면은 물론 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파열 사이즈가 작거나 내지는 건증만 있거나 염증만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뉴핌스 치료로도 좋은 나이와 상관없이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